네, 이번 코로나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증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얌전을 떨어봤고요. 정말 최근에는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로 변동성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참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고부터 켰는데 꿈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악몽이요. 요새는 이제 빅테크만 이제 가고 내 주식은 안 가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어제는 평등하게 네 주식 내 주식 모두 손 잡고 같이 내려갔던 하루였죠. 네, 그러면 오늘은 그렇다면 달릴 건 달려야 되니까 상위 5개부터 주식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4위에 있는 종목은 마켓액세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수는 빠지는데 이건 오르더라고요. 채권 거래량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모더나와 화이자인데요. 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오미크론이죠. 화이자 CEO가 지난주에 4번째 접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3번째 부스터 샷을 맞고 난 뒤에 1년 뒤에 4번째 샷을 맞아야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더 짧은 주기로 4번째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내년 3월까지 오미크론 백신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백신 기업들은 참 싱글벙글한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진 않네요, 저는. 한편 영국에서 좀 드디어 터졌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오미크론 쓰나미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봉쇄 조치나 부스터샷 종령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내년 4월 말까지는 7만 5천 명까지 최대 사망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미크론이 델타를 이길 것으로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파력이 무시 못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 반해서 확실히 영국 정부는 자연 면역보다는 부스터샷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연구진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고요. 이에 발맞춰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마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 영국의 백신 신청 웹사이트는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접속이 거의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빨리 신청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영국의 이러한 정책 시행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이 주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이후에도 변이가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변이가 출현이 계속적으로 될수록 자연 면역이 더 좋다, 백신 맞기 싫다 이런 의혹과 반대 주장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델타 변이 때부터 이스라엘의 4대 의료기관에서는 자연 면역의 방어력이 백신보다 더 높다고 밝힌 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기업들한테 크게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가 참 생소하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저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FOMC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도 많이 차익 실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될 뿐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도 5%가량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종목이니까 제가 정리해둔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가 또 어저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이제껏 얼마나 팔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팔아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때 팔아야지 하면서 주식 매도 버튼을 누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머스크가 현재 팔고 있는 주식 수량들은 이미 지난 9월 14일에 예약 매도 주문을 예약으로 걸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2월 9일 이때까지 일론 머스크는 1,100만 주 가량을 매도를 했는데 전체 팔아야 되는 수량 1,700만 주와 비교했을 때는 65% 정도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제도 93만 주 가량을 팔았다고 하면은 이제 70%, 그러니까 7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500만 주 가량을 더 추가로 매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가 끝날 때까지는 헤지 펀드들이 테슬라 주식 매수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도 행렬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차트에 GM도 있길래 GM 소식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한국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GM과 LG 엔솔, 줄여서 엔솔이라 그러는데 이 LG 엔솔과 두 회사 간에는 합작한 이제 배터리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얼티엄 배터리라는 기업인데요. GM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현재 미국에서 2개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 2개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매년 전기차 110만 대 가량의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기에다가 3공장, 세 번째 공장까지 확정이 된 거죠. LG 엔솔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사실 GM이 3분기에 그 쉐보레 볼트 이걸 굉장히 못 팔았다고 순달람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GM이 LG한테 막 배상금 청구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네, 미워도 서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만큼 LG가 교섭력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현재 1공장은 오늘 아침 기사로 찾아보니까 건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좀 누르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좀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순달람이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종목은 진짜 안 오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벌써 나왔네요. 네. 사실 좀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요즘은 정말 종목들이 몇 주째 겹치는 것 같아요. 테마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기차와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한 한국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네 정말이지 지대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혁신 기술주에 특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테슬라가 5주째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이제 가요 톱10에서 가수들 몇 주째 1위하고 이랬던 기업들이 마구 떠오르는데 그때 보통 이제 그 장기 한 10 몇 주째 1위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테슬라도 아마 1000불 아래에서는 그렇게 장기간 1위를 계속 수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괜히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 좀 새롭게 랭크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5위와 8위에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팹리스 설계 전문 기업이죠. 참고로 퀄컴보다 시가총액이 큰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이라고 하면 익숙해하실 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고객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가요. 진짜 이게 주봉 차트인데 저도 어제 찾아보고 또 한 번 놀랐거든요. 정말 뭐 제대로 된 조정 한 번 없이 이게 뭐 차트대로 매매하면 항상 돈을 버는 종목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저점 대비 4.3배가 올랐습니다. 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올해 수익률마저 넘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렌지 색깔이 이제 브로드컴이고요. 반도체 지수가 이제 그 네이비인데 최근에 이렇게 오렌지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역전을 한 거죠.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특히 브로드컴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최근 이렇게 급등한 것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바로 네, 실적입니다. 미국 주식은 참 심플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결국 주식의 본질은 뭐 이제 실적이다라는 걸 여감없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12월 9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솔직히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관심이 크게 없는 종목이었는데 안 가져올래야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정리된 걸 한번 보시죠.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와중에도 기업들이 IT 지출을 많이 확대를 했고 클라우드 데이터 송수신 장비 수요가 늘어났고 또한 5G 관련 장비 매출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순항을 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만큼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도 늘리고 배당금도 늘렸다는 거죠. 네, 이게 투자자들을 좀 감동을 시킨 거고요. 특히 배당금을 보면 아주 눈물이 납니다. 굉장한 주식인데 2016년부터 매년 배당금이 연평균 40% 이상씩 늘어나면서 현재 기준 시가 배당률이 2.6%나 됩니다. 네, 굉장하죠. 거의 가치주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네,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는 성장주의 색깔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상승 공포감에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더욱이 좀 브로드컴에 대한 관심을 주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네,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뭐 하는 기업일까요? 네. 사업 부분을 보시면 반도체 사업 부분과 이제 인프라 솔루션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75% 정도 매출이 나오는 반도체가 네, 핵심입니다. 이거
세부 내역을 보시면 네트워킹, 브로드밴드, 서버용 스토리지, 무선통신, 산업용 장비 이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 테마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5G, 산업 자동화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모두 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부르는 핵심 사업 영역들이라는 거죠. 브로드컴의 홍보 자료들을 보면은 여기 주요 제품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스위치라든가 라우터, 그 다음에 뭐 이더넷 장비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장비들인데요. 이것들을 또 외우실 필요는 없죠. 너무 또 어렵고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품들을 다 통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데이터 통신용 반도체죠. 그런데 이 데이터 통신이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서 나오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브로드컴을 선택을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브로드컴의 반도체 설계 능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마무시해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한 반도체에 관해서는 업계에서 탑티어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브로드컴은 이제 테슬라와도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저번 8월 19일에 AI 데이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반도체 설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브로드컴이 설계에 관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본인들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구글도 뭐 익히 아시고 계실 텐데요. 구글이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 맞게 이제 특화된 특수 반도체를 TPU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TPU도 인공지능 부분에서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브로드컴이 구글의 모든 TPU 개발에 있어서 관여를 한 게 밝혀진 거죠. 그만큼 인공지능 특수 반도체 설계에 관해서는 방구를 좀 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35% 정도니까요. 방기대장 꿍뿡뿡이네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강력한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성장 과실을 따먹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라는 거죠. 알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현금을 잘 벌어들인다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은 이 지표 한번 보실게요. 이게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이 75%에 육박합니다. 더욱이 참 미친 수치 같은데 이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래요?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많이 비싼 수준인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5년 평균 PER이 14배인데요. 지금 19배인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과거보다 현재 이제 반도체 산업이 여타 산업들보다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이런 점은 확실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만, 장기 성장에 대한 베팅이냐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냐, 이런 결국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풀어보시죠. 그렇다면 순달람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내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